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저기 정전 유도 결합. 요게 이 영어로는 커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게 좀 잘못 설명된 책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찍게 됐습니다. 정전 유도 결합에 대한 얘기고요. 기본 문제이기도 하죠. 정전 유도하고 전자 유도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번 시험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가령 예를 들면요. 이렇게 전력선이 가고 있습니다. 이 빨간 게 전력선이에요. 이 빨간 게 전력선인데요. 전력선이 가고 통신선이 있어요. 통신선이. 그러면 전력선에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여기 전력선에 뭐 대지하고 상전압이 걸려 있다. 이 전력을 저기 전압으로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선하고 대지하고 그다음에 통신선하고 대지하고의 정전 저기 용량을 C1G, C2G라고 하고요. 상호 정전 용량을 C12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통신선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대지, 이 절연장이 걸려 있겠죠. 그거를 원래 G로 놔야 되는데 여기서는 R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등가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V1이 걸려 있고 요 점이 이제 전력선이에요. 전력선하고 대지하고 C1G. 그다음에 여기 2번이라고 써 있는 게 이 통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요게 통신선이에요. 이게 통신선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요. 표현을 해놓고 통신선을 좀 파란색으로 아니다.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전압의 1차측 저기 이 전력선에 있는 이 1차측 전원 전압에 의해서 통신선의 이 전압이 얼마나 뜨겠느냐 지금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노드에 걸려 있는 이 전압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하는 거니까 자, 이 V1이 여기에 걸렸죠. C1G에 여기에 걸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V1이요.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기와. 지금 여기에 지금 V1이 걸려 있는 거랑 똑같은 회로가 되겠죠. 여기에 지금 V1이 걸려 있다. V1이 걸려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V1이 걸려 있다. 그러면은 요 2번 이 병렬 회로하고요. 요 C12하고 뭐가 이 전압이 V1이 이렇게 분압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에 걸려 있는 임피던스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나중에 임피던스를 구해도 되지만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요. 요 2번 노드에 있는 대지하고 2번 도체와 2번 도체와 대지와의 어드미턴스를 먼저 구해보면요. 대지와의 어드미턴스입니다. 요거 Y2. Y2는 R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C2G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R분의 1 J 오메가 C2G. 요거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이유는요. 뒤에 보시면 알아요.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먼저 어드미턴스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체에 분압되는 전압은요. 여기를 제가 Z2라고 놓고 그 다음에 C12하고 분압된 거죠. 그러니까 분압 법칙에 의해서 Z2 플러스 Z 오메가 C12분의 1 임피던스니까요. 분의 Z2에 뭐가 1차측 전압 V1이 여기 와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분압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면은 1 플러스 J 오메가 C12분의 여기 Z2에다가 Y2를 곱하면요. 분자에다가 그럼 1. Z2에다가 Y2 곱하면 1. Z 오메가 C12에다가 Y2를 곱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수식에서 여기 분모에 있는 Z 오메가 C12를 곱해버리면요. Z 오메가 C12 플러스 R분의 1에 플러스 Z 오메가 C2G분의 이렇게 Z 오메가 C12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얘네가 Y란 얘기죠? 지금 Y를 그대로 넣은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넣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 정리하게 되면요. 여기 R이 이 분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R을 곱해버리면요. R 하나 위에 올라가고 밑에도
여기 R을 곱했으니까 1이 나오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에 R이 붙으니까 C12 플러스 C2G분의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 이게 이제 정전 유도 전압이죠. 차폐선이 없을 때. 그럼 한번 주파수와 정전 유도 전압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만약에 분모 J 오메가 R C12 C2 여기 C2G입니다. 이게 C2G C2G가 1보다 작은 경우 1보다 작은 경우 어떻게 되죠? 그럼 얘가 무시되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분자만 남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아니면 오메가에 따라서 비례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얘네가 만약에 분모의 C2G가 1보다 클 경우 얘만 남는 거죠. 그럼 위아래 j 오메가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C12 플러스 C2G분의 C12. 즉 요게 된다는 거죠. 요 경계점에서. 이론상으로는 요 검은 선인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꺾어지는 이러한 과도 상태의 유도 전압이 뜬다 이 얘기예요. 이 의미는 이 경계점까지는 주파수에 비례하지만 요 위에 일정 주파수가 넘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주파수하고 관계없는 상수값을 갖는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전 유도 전압도 이 과도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요 주파수가 작을 땐 작은 범위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경계점은요. 얘하고 같은 지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요 오메가 요 경계점의 각 주파수는요. R C12 플러스 C2G분의 1로 나타내집니다. 이게 주파수하고 정전 유도 전압의 관계를 도시를 했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전 유도 전압도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변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차폐했을 때입니다. 자, 차폐. 보통 우리가 차폐를 이렇게 한다고 많이 배우시는데 가령 예를 들면요. 요 통신선에 제가 차폐를 했어요. 차폐. 그럼 통신선에 차폐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거겠죠? 차폐를 하고 자 원래 있던 C12는 도체하고의 이 C12가 원래 있었죠. 원래 있던 거. 그다음에 C1S, C2S. 이 차폐선에 해가지고요. 차폐선을 했으니까 이 원래 있는 전력선하고 C1S하고요. 이 대지하고 이 차폐선을 접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2S가 새로이 원래 있던 모형에서 새로이 추가된 거예요. 새로이.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V1에 C1S가 붙어 있죠. 그다음에 C2S가 또 생겼죠. 뭐로 인해서요? 이 차폐선으로 인해서 이 차폐선. 그다음에 차폐선 또 접지했죠. 그다음에 원래 있던 거. 물론 C12가 원래 있던 거하고는 바뀌었어요. 바뀐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C12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C2G 똑같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더 간략화시키면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2번 도체 입장에서는요. 2번 도체 입장에서는 얘가 차폐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 2번을 둥그렇게 차폐를 했기 때문에요. 이 C12는 살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C2S, C2G는 이 도체에서 대지로 같이 나갔죠. 그래서 병렬로 연결돼 있으니까요. 합쳐버리면 됩니다. 합치고요. R이 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되면은 이 등가로로 간략하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아까하고 동일한 과정으로요. 이번에는 차폐가 있을 때의 정전 유도 전압은 제가 VN-로 놓을게요. 그럼 Y2는 아까하고 동일하죠. 2번 노드에서 R분의 1의 J오메가. 아까는 C2G였는데 이번엔 뭐가 붙었습니까? C2S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2번에. 그 다음에 분합법칙에 의해서요. 마찬가지로 J 오메가 C12 분의 1에 플러스 J2 분의 J2가 V1에 VN-죠. 이번에는 차폐선이 있는 겁니다. 다시는. 그럼 쭉 계산해 보면은 아까하고 동일한데요. 뭐가 더 추가됐냐면은 분모에 C2S가 붙었어요. 그래서 차폐를 하게 되면은 분모에 이 차폐선하고 통신선하고 요 사이에 걸리는 이 C2S만큼이 증가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분합전압이. 그래서 다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려보면은 아까하고 동일한데 여기 C2, 요 경계선에 C2S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은 차폐 전후를 비교해 보면요. 정전 유도 전압의 크기는 요만큼 C2S가 들어간 것만큼 감소해 가지고요. 결과적으로 1이다. 1이다. 1보다 작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차폐했을 때의 했을 때의 유도전압이 차폐하지 않았을 때의 유도전압보다 작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그래서 차폐를 했을 때 유도전압이 감소되는구나. 그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다음에 차폐 전후 주파수와 정전 유도전압의 관계를 그려보면요. 아까 차폐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차폐 전. 요게 이제 VN 다시라고 놔야 되겠네요. VN 다시로 놓으면은 차폐 후. 차폐 후는 어떻게 돼요? 어, 더 감소하죠. 뭐가요? 이 경계점에 있는 이 주파수가요. 차폐를 하게 되면은 더 빨리 감소된다는 얘기죠. 요게 이렇게 되니까요. 그쵸? 여기 C2S가 추가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차폐를 하게 되면은 과도 현상도 빨리 종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전 유도 전압도 이만큼 감소되고요.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 차폐했을 때 이 내용이요. 우리나라 책에 좀 오류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유도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가화하는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원활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책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나오게 되면은 전자유도가 많이 나오는 거죠. 정전유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식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내를 드릴게요. 이 발성배전 기본 심화반. 저는 기본반이라고 명칭을 냈는데요. 완전히 기본반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기본반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 이 심화반은요, 2시부터 9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반하고 심화반 이 대상은요, 참 30점대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약 40점대 이상 분을 3점에서 40점, 4점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반은요, 50점 이상 분이 오셔야 돼요. 50점 이상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요, 송기령 교수님의 뭐 전 국민이 아는 기본도죠, 발성배전에. 성배전공학, 개통공학, 성배전, 개통, 발전공학을 한 해 하게 되는데요. 이게 상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성배전 개통,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6개월 지나가고 나서는 성배전공학을 또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공학,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성배전공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성배전공학이 한 50에서 60%, 그다음에 이 개통공학이 한 20에서 30%, 그다음에 발전공학도 20에서 30% 차지하기 때문에 한 커리큘럼으로 보면요. 성배전공학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돌려줘야 되고요. 각 반분기씩 개통하고 발전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전호 교수님은요. 성전공학 상, 그다음에 배전 발전 개통공학 하 해가지고요. 얘 6개월, 얘 6개월. 이 책을 보시면요. 이 내용을 6개월 안에 두 개 같이 돌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해드리고 있고요. 둘 다 기간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진도가 기본반은 성배전공학 플러스 개통공학이고요. 요 심화반은 배전발전 개통공학 하고요. 그래서 이 심화반은 거의 이제 거의 풀로 저기 말 심화반은 이제 자리가 몇 자리 없고요. 그다음에 기본반은 강의실이 큰 데서 하기 때문에 아직 자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반을 언제요? 요 8월 25일 날 8월 후반 8월 후반 8월 말에 개강합니다. 8월 말. 여기도 8월 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 문의사항이나 이런 걸
학원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하는 것보다 여기 좋은 씨앗 정기 소방학원 있잖아요. 이쪽으로 문의하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 오늘은 날씨도 더운데요. 음, 여름을 잘 보내시고요. 또 올해는 끝났잖아요. 예, 올해는 끝나고 올해도 그래도 뭐 여러분 여러 명의 합격자분들이 이 학원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요. 예,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더운데요. 좀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조금만 견디시면 이제 또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이때 잘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세 번 있는 기숙사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들어가십시오.